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겁게 보았던 이 토론 수업이라는 이 박현희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우연찮게 서점에 갔다가 토론은 요즘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서 토론의 어떤 주제 정하는 방법에서부터 토론의 어떤 역할 분담하는 거, 뭐 토론의 순서, 뭐 토론의 형태 이런 다양한 섹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은 내용을 보고 굉장히 끌려서 이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것은 요즘에 토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서 이제 이 책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육색모자 사고 기법과 그다음에 브레인 라이팅을 활용해서 토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 육색사고 모자라는 기법과 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을 어떻게 토론에서 중간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 드릴까 해요. 이 육색사고 모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그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6개의 색깔을 가진 그런 모자들이 있는데 이 모자를 이제 자기가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 그 모자에 담겨져 있는 그 뜻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모자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깔로는 여기에서 제시된 것을 좀 같이 보면 하얀 모자, 까만 모자, 노란 모자, 빨간 모자, 초록 모자, 파란 모자 이렇게 6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은 하얀색은 뭔가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까만색은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노란색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빨간색은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록색은 뭔가 실천적인 그러니까 좀 대안을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모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모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토론 주제는 동물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이 동물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러니까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하시면 이런 하얀, 까만, 노란, 빨간 모자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지금 당장 들었던 내용 속에서 떠올리는 내용을 얘기하면 되지만 이 초록 모자와 파란색 모자를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바로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제안을 해드리고 싶냐면 먼저 이제 토론을 할 때 이제 토론의 어떤 방법이나 순서 같은 것들을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셨다면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통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지냐면 이제 종이를 A4 용지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반 접고 또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이렇게 해서 한 12조각으로 쭉 이제 칼질을 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길이. 네, 이 정도의 길이가 되는 종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12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아이들이 6명이 구성원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그래도 한 3장 정도는 적어야 되니까 한 18장 이상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놔두시고 이제 자기가 생각이 떠오르는 친구들은 종이를 가져가서 적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찬반 논란을 한번 토론 시간을 가져보고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부터 가운데 있는 종이 중에서 자기가 한 장씩 가져가서 과연 나는 이 동물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물원의 그 필요 존폐, 그러니까 동물원의 존재를 나는 허용한다. 난 동물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왜 있었으면 좋겠는지, 나는 동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없었으면 좋겠는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라고 적고 나서 그 옆에 이유를 적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맨 처음에는 한 장씩 가져가서 자기 의견을 이제 가운데다 적어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은 그것을 분석하면서 이제 찬성의 팀과 반대의 팀을 나누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A4 용지에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한 4-5칸 적혀 있는 A4 용지를 가운데다 두시고, 아이들이 이제 롤플레잉 하듯이 한 장씩 다 가져간 다음에 자기 거 쓰고 옆으로 넘기고 자기 거 쓰고 옆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찬성에 관련돼서 왜 찬성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에다가 이제 적어서 옆으로 넘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작업까지 왜 하냐면은 남이 쓴 이야기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음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적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 라는 걸 추가적으로 추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 롤플레잉 해서 종이를 걷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이 다 오려주세요. 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모둠으로 해서 과연 찬성팀과 반대팀이 나뉘어져 있겠죠? 그래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때 이 토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이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이 동물원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찬성 입장에 어떤 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6명의 구성원들이 모자를 번갈아 쓰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동물원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 게 어떤 한 그 6명의 구성원 모두가 하얀 모자도 써보고 까만 모자도 써보고 노란 모자, 빨간 모자, 초록 모자, 파란 모자를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서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기한 친구들이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하얀 모자는 하얀 모자대로 그리고 까만 모자는 까만 모자대로 쭉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색 사고 모자의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잘 수락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 좋은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토론이 원래 잘 되려면 각자 아이들 머릿속에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토론이 진행이 되면 아마 좀 저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력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토론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 이 토론을 2개로 나눈 거예요. 위에서는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노출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아래 2부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육색사고 모자라는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내서 이제 토론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1부와 2부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책상으로 준비를 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 앉아서 선생님의 진행하에 찬성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받고 그럼 이번엔 반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찬성 이야기 해보세요. 또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이 책에서 권하고 싶은 내용, 정말 포커스를 두고 정말 괜찮다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194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토론 주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요건들을 꼭 생각을 해서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론이라는 거는 이 토론의 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토론에 못 참여하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가 좋은 토론 주제다. 이익이 되는 걸 주제로 선택한다. 시의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중요한 문제를 선정한다.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 주제를 단순하게 한다. 논쟁적인 주제가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중에서 좀 포커싱 맞추고 싶은 거는 흥미와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가 좋은 토론 주제다라는 점과 이익이 되는 것을 주제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이윤 이런 게 아니라 유익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동물원의 존재, 동물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주제에 따른 어떤 유익성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동물이나 자연을 대할 때의 어떤 자세, 그런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익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수업과 관련된 토론 주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또는 교과 내용 목적에 맞는 것, 뭐 학년 단계에 적합한 주제, 단원에 적합한 거 선택, 주제 제재와 연관된 주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과 밀접한 관련,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주제, 주제는 단순한 문장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물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교과 과목이 이제 동물과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약간 주제가 있을 경우에 교과 내용과 목적에 맞는 것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주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절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현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추석하면 추울 때도 있었는데 막 더울 때도 있고 추석인데도 벼가 아직 안 익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온난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 주제로 정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참반할 때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되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론은 되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찬반 입장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인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토론 논제 선정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와요. 찬반이 엇비슷한 논제, 예상되는 쟁점이 명확한 논제,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접근이 쉬운 논제, 토론자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논제, 토론의 결과가 실제 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보면은 저는 이 뒷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토론에 대한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아이들의 관심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지 그런 것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토론자의 어떤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점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더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토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막상 얘기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순서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으로 내뱉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어떤 순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저학년 같은 경우에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토론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토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좀 이런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책에 대한 어떤 추천도 해드림과 동시에 저라면 토론 상황에서 뭐 육색사고 모자 기법과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토론 수업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